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적지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38선은 포천 위에 양문리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앞에가 38선입니다. 그러니까 양문교는 6.25 전에는 북한 땅이고 6.25 후에는 대한민국 땅이 있는데 이 38선 바로 위에가 양문교입니다. 그 다리가 북한 땅이기 때문에 전차가 오는데 지장이 없어서 김일성은 여기에 전차 100대를 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천을 거쳐서 의정부 거쳐서 서울까지 3일 만에 4일 만에 공격하도록 여기를 집중으로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영중면 다리, 그러니까 영중다리인데 이 다리가 6.25 때는 북한 땅이었고 6.25 끝난 다음에는 남한 땅이었는데 이 다리가 북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다리를 통해서 인민군이 남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없었더라면은 이리 집중으로 공격을 안 했는데 이 다리가 있기 때문에 집중으로 이제 이렇게 포천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걸 양문교라고 그럽니다. 양문교를 좀 지나서 한 8km 정도 오면은 이제 만세교가 있는데 이 만세교는 의정부 지켜는 7사단 9연대 2대대 전순기 소령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영종교를 지나서 이 만세교까지는 한 8km인데 그냥 몇 시간 만에 여기를 도착했는데 아침 4시에 공격을 해서 여기 도착할 때는 아침 8시경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순기 2대대가 여기를 방어를 했지만은 이쪽으로 보면은 이 건너편 여기 보면 한 200고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허원 중화기 중대 얘가 이제 57mm 대전자포, 그 다음에 이제 바주카포 2.6 바주카포 가지고 이제 전차를 공격하는데 끄떡떠잖아요. 그래갖고는 허원대위는 인민군 포에 맞아서 전차포 맞아서 이제 전사하시고 그리고 1시간도 못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탄창으로 이제 후퇴를 한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탄창인데 탄창이 이제 이렇게 토치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토치카인데 여기를 잘 보면은 여기 한 대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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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발 정도 전차포를 이제 맞은 거죠. 그런 이 안에서 이제 57mm 대전차포고 그리고 발전포 가지고 전차를 막으려고 포를 가지고 이제 전차를 쏘는데 전차는 끄떡도 없고 전차가 이 토치카를 공격하니까 이렇게 부서지고 그 안에 확인하니까 포탄이 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천정이 막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1시간도 못 버티고 그냥 이제 다 후퇴를 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사진은 잘 나왔는데 여기 사진은 좀 힘이 없는데 이게 다 포탄 맞은 자리거든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저 7사단 1년대 김한교 중대장이 초성리에서 이제 초성이면 38선 경계거든요. 초성마을에서 이렇게 인민군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초성리에서 좀 지나면은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좀 올라오면은 이제 말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말뚝고개라고 그러고 말고개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약간 언덕이 있어요. 여기서 김한규 중위가 곡사포 내문 가지고 전차가 올라오자 앞이 약간 들리니까 계속 쏘아대니까 인민군 4사단 이건무 사단장이죠. 사단장이 전차 50대 가지고 여기를 막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김한규 중위가 공격을 했는지 다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전국 다리는 대로. 그래서 25일 하루 종일 막은 자리가 이제 이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김한규 중위가 하루 종일 막아서 이민군이 동두천에 좀 내려가면 이제 동두천이거든요. 동두천도 막고 의정부로 막았다 이렇게 쓸 건데 이 역사를 모르니까 초성말이라고 쓰고 말뚝고개라고 이렇게만 써놨어요. 여기다가 25일 날 김한규 중위가 이렇게 이민군 사사단을 막았다 그랬으면 얼마나 없겠어요. 너무나 아쉬워요. 여기는 지금 진지거든요. 저 문산 밑에 금천 있고 금천 밑에 유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유전리에 진지를 구축했는데 여기 이제 바둑아포나 대지자포나 또는 소총 가지고 이민군을 이제 막는 진지, 이게 진지인데 지금도 이렇게 진지가 잘 되는데 이 진지를 누가 구축했냐면은 이범석 장군이 반드시 북한에 인민군이 남침을 한다. 그러니까 진지를 구축해서 이민군 남침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개성근방의 일진, 그리고 파문점 근방의 이진, 여가 지금 삼진입니다. 삼진을 이렇게 잘 막았어요. 이렇게 방공호를 잘 만들었어요. 진지를. 그래서 이제 저거 일사단이 있는 문산 근방에도 일진, 이진, 삼진, 그리고 강릉에도 일진, 이진, 삼진, 춘천에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진, 이진, 삼진 이렇게 진지를 잘 구축했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의정부에 이제 일진, 이진, 삼진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범석 장군 보고 자네 요즘에 어디로 그렇게 돌아다니는가? 그러니까 이민군에 내려올지 모르니까 진지 구축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범석 장관을 장관직에서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진지가 문산에는 있었는데 의정부는 없는 거예요. 이런 진지만 있어도 여기서 잘 방어했으면은 의정부에서만 잘 방어했으면은 문산도 쌈을 잘 오고 동두천도 쌈을 잘 오고 춘천도 쌈을 잘 오고 그리고 강릉도 쌈을 잘 오고 절대 국군이 지지 않고, 그리고 일단 또 한강을 후퇴해서 한강에서 육개사단이 방어했으면은 인민군의 한강을 넘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너무나도 4만 명이나 죽고 너무나도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참패하죠. 그런데 이 진지가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이범석 장관이 국방장관이 이거 이제 진지를 구축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포천 밑에 내려오면 송우리 밑에 내려오면은 축성령 있어요. 축성령 좀 밑에 내려오면 자일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저 26일 아침에 포병학교 교도대 김풍희 소령이 자일리에서 이렇게 축성령에서 내려오는 전차를 이제 곡사포로 이제 한 대를 직선으로 쏘아갖고 파괴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인민군 전차가 다시 이제 축성령 쪽으로 올라가서 12시경에 내려왔는데 한 4시간 내지 5시간을 여기서 막았거든요. 그래서 김풍희 소령이 인민군 전차포를 맞아가지고 포대원 4명 장풍희 소령이랑 싹 다 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념으로 세운 이 탑입니다. 이게 기념탑. 그러니까 장세풍 대위, 그리고 이제 김풍희 소령, 이 사람들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기념으로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실탄만 있고 무기만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랬으면은 국군이 절대 지지 않는다는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게 동두천에 초성리에서 김한규 중위가 곡사포 4문 가지고 인민군 사사단을 막은 것이나, 그리고 문산에서 인민군 전차 12대를 파괴하고 막은 것이나, 이 자일리에서 막은 것이나, 이걸 보면은 국군이 실탄만 제대로 줬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그 축성령 바로 밑에 요즘에는 이제 약수터라고 그래요. 자일리 위에 축성령 밑에인데 여기는 여 밑에는 굉장히 계곡이에요. 가서 보니까 계곡. 여기는 산이고, 그러니까 여기만 딱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유장을 해가지고 함정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차 오다가 한 대가 빠져버리면은 그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 전차가 못 오죠. 여기만 잘 막았으면은 그래도
하루나 이틀은 버틸 수가 있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상근 연대장, 그 다음에 윤清연대장, 이런 사람들이 여거를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대한민국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목줄이 바로 축성령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뭐 흔적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민군 이영호 사단장이 여거를 넘으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어떻게 국군이 하나도 없을까 하고 깜짝 놀래고 넘어왔다고 그래요. 여기가 아주 좋은 자리인데 여기를 다 이상근 연대장이 싹 도망가 버려갖고 없어가지고 그냥 쉽게 이민군이 넘은 거죠. 여기는 회룡교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저 백석천교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가지고 달의 이름을 회룡교라고 해놨더라고요. 회룡교. 그런데 한 20년 전만 해도 여기 아파트가 없어서 여기 이제 개천이 이렇게 흐르고 철로가 이렇게 하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27사단 25연대가 이렇게 횡대로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라이필데이가 26일 날 오후 1시부터 27일 날 새벽까지 13시간을 막은 이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라이필데이가 13시간을 막았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이 27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한국전에 참여할 건가 말을 건가 결정할 때 여기서 13시간을 막아줬기 때문에 아직도 서울이 점령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트루먼 대통령하고 롤스크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공군 오고 이렇게 해군만 우선 참전하자. 그리고 메가드한테 육군을 보내둘지 안 보내둘지 자세히 그것은 메가드 의견을 들어보자.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27일 12시에 공군하고 해군이 참전한다 해가지고 메가드 사령부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거가 이제 회룡교 여가 13시간을 막아서 대한민국을 살린 장수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역사를 연구하려면 백석천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역사를 모르니까 다 파괴해가지고 회룡경을 써놔가지고 6.25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뭐 묘비 하나 무슨 흔적 하나가 없어요. 여기서 바주카포 가지고 인민군 전차 한 대를 파괴해가지고 150대 전차가 의정부로 다시 후퇴하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바주카포 사수들은 여기서 다 전사를 했는데 누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뭐 아무 흔적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거를 찾는데 한 6개월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름까지 이제 바꿔버리니까 이제 내 후배들은 이걸 연구하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국군묘지에 가면은 국군묘지에 가면은 제일 위에 장군 묘역이 있는데 장군 묘역 가면은 최병덕 묘비가 그냥 있어요. 지금도 최병덕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김백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백일도 잘 모셔놓고 최병덕 잘 모셔놨어요. 최병덕하고 김백일이가 전화로 문산에 있는 1사단 백선엽 이렇게 저 사단장한테 지금 한강교가 잘라지니까 1사단은 한강 넘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넘었으면은 12,000명 국군 1사단 병력이 그렇게 많이 안 죽고 한강 넘다가 3,500명이 죽지 않을 건데 세상에 전화 한 통을 안고 최병대가 한강을 넘어버리고 김백일을 넘어버려서 1사단이 무너져서 한강을 막는데 무기도 없고 병력이 없어서 2일 동안 막고 그냥 한강 방어가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김백일하고 이렇게 최병대가 책임을 져야 되죠. 우리가 읍참마속이라 소리를 이제 많이 듣죠. 그런데 읍참마속이 제갈량하고 사마하고 싸먹을 때 가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제갈량의 아주 신복인 마석 보고 네가 제갈량 가정에 가서 잘 막으라. 가정에서 네가 잘 막아야 내가 장안을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잘 막으면은 되고 네가 막지 못하면은 이 전쟁은 어렵다. 그리고 산에 가서 방해하지 말고 밑에 길에서 방어라. 산에 올라가면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마가 포위를 해버리면은 너는 싸울 것도 없이 죽으니까 이렇게 산에 서지 말고 이 길에 서라. 이렇게 아주 당부를 해놓고 2만 5천 명 병력을 줘서 마석 보고 가정에 가서 방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석이 대답을 자르고 갔는데 가서 지형을 보니까 위에서 싸우는 것보다 밑에서 싸우는 것보다 위에서 싸우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2만 5천 명 부하들을 전부 다 산으로 다 올라가서 산에서 이제 방어하는데, 방어하는 것이 산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땅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이제 현장을 보면 하는데, 물이 산에는 없고 밑에가 이제 물이 있으니까 물을 날로 먹여야 되죠, 높은 산으로. 그런데 사마가 물 갖고 올라가는 데를 딱 막아버리면은 싸울 것도 없이 물이 없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갈량이가 산에 서지 말고 땅에 서라 그랬더니 마수가 가지고 땅에다가 2만 5천 명을 배치해서 방어를 하는데, 사마가 딱 전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 산에서 방어니까 잘됐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계속 물이 못 올라가도록 저지를 해가지고 결국은 물이 없어갖고 마석이 참패를 해버렸죠. 그래서는 제갈량이 장안을 점령을 하다가 방어가 안 돼갖고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가 천하통일을 못한 이유가 마석이 가정을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제갈량은 아주 자기 아들같이 마석을 사랑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그냥 가슴이 아프고 통곡을 할 정도. 그래서 마석을 불러갖고 내가 너를 아들같이 심어고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네 멋대로 했냐. 그냥 단칼로 마석을 죽여버렸죠. 그것을 읍참마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도 김백일하고 최병덕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4만 명이 죽느냐. 맨날 너는 38선만 넘어가서 평양까지 간다, 신의주까지 간다, 그렇게 허풍을 치고 전쟁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는 김백일이나 최병덕을 이렇게 군법에 넘기든지 아니면 막 대통령 명령으로 이렇게 해서 혼을 내든지 해야 되는데, 세상에 최병덕을 김백일은 이제 한강 방위선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리고 최병덕은 이렇게 영남 편성사령관으로 보내버렸어요. 안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고서 안 되지. 세상에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4만 명의 국군이 죽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대통령은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데 그 책임을 묻지도 않고 경상도 편성사령관으로 보내다니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처벌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상급을 주고 계급을 올려주고, 그래야 국군들이 싸움을 잘하지. 그냥 잘한 사람도 그냥 훈장도 안 주고 잘못한 사람도 처벌 않고 이러면은 누가 싸움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27일 날 12시에 미국이 이제 참전한다고 했는데, 그 참전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공군하고 해군만 참전한다고 그랬지 보병이 참전한다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보병이 참전한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부산까지 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걸려야 돼요. 그런데 27일 날 메가더가 미국에서 한국전에 참전한다 이 소식을 듣고 27일 날 오후 10시에 대전에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KBS 중앙방송에서 10시 정규 뉴스에 3번을 방송을 했어요.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으니까 서울 시민은 안전하게 계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송 소리를 3번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서울에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녹음해갖고
방송은 같이 감이 들려요. 그때부터 감을 잡았다, 감을 못 잡았다, 이 소리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아, 이승만 대통령 서울에서 떠나서 어디서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방송을 갔다. 그래서 그 밤중에 막 국자 살자 한강을 넘은 사람들, 피난하는 사람 살고, 아, 그래도 대통령이 거짓말할까? 대통령 말을 믿어야지. 그리고 서울 시내 150만이 잠잔 사람은 자고 나니까 이민군이 싹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을 못 갔죠. 피난을 못 간 사람들이 8만 4천 명이 인민군이 끌고 북한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경찰 가족들, 국군 가족들, 우익들 한 9천 명이 이제 인민군이 다 죽여버렸죠. 참살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뭔 일이 있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거짓말은 안 되죠. 150만을 피난시키고 그리고 아직도 피난 못한 사람은 피난을 하고 방송을 하고 경찰이 막 안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미군이 참전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안심하시라고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150만이 다 이렇게 인민군 치하에서 있게 했다는 것은 참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4일 만에 서울 점령하는 거, 최병덕을 간첩을 참모총장 임명한 거, 그리고 아무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상도 불서는 신성모를 국방장관 임명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고, 그리고 방송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임해야 되는데 전쟁 도중이니까 사임을 해서는 못하죠. 그리고 전쟁 끝나고 이렇게 53년도 7월 달에 전쟁 끝나면은 두말도 없이 사임해야 되는데 헌법을 고쳐갖고 삼선 개헌하고 삼선하고 결국은 4.19 때 학생들 185명을 죽여가지고 사임했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국가가 안전하고 국민이 편안하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국가가 이렇게 분단되고 싸움을 하고 많이 죽고 그리고 시끄럽고 대물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아쉬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승만 잘못한 건 감추고 잘한 것만 이야기하지 왜 이성교 씨는 맨날 이승만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이야기하느냐. 박정희 산업한 것은 잘한 것이니까 산업한 것은 이야기하지 박정희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았지 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뭐들을 역사를 연구해요.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실을 정직하게 기록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데 의의가 있잖아요. 반성한다, 회개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반성한다, 회개한다 그 말은 생각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행동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행동을 바꿔서 이제는 제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것이 반성이고 의식 회개예요. 그러니까는 역사를 잘못한 것을 세밀히 잘 정직하게 기록해서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대한민국을 좀 더 선진국이 되도록 하자. 이게 역사에 연구하는 의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잘한 것만 쓰고 잘못한 건 안 쓰면은 어떻게 반성을 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의식을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기록해서 잘한 것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됩니다. 미국 군인들은 베트남 군인들에 대해서 존경을 했어요. 어째서 그러냐? 미국같이 세계 최강국이 베트남하고 싸워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이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네들은 무기도 좋지도 않고 병력도 많지도 않고 비행기도 그렇고 항공모함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겨내냐. 참 당신네들은 신기하다고. 그래서 미국 그 장교들은 베트남 장교들을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긴 사람에 대해서는 받들고 존경하고 그리고 베트남 전술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역사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기록돼서 그걸 토대로 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좋은 것만 기록하고 나쁜 것은 기록 안 하면은 언제 반성하고 언제 회개하고 언제 의식을 바꾸겠어요. 우리가 고종 때 일본이 어째서 우리를 점령했는가 그걸 연구해 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역사를 연구해서 반성하고 회개했으면은 오늘날 6.25 이렇게 일어나질 않죠. 그런데 우리는 반성하지 않고 해방된 다음에 친일파도 숙청을 않고 그리고 6.25도 객관적으로 잘 기록을 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새롭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강연을 하지 그런 것까지 다 하냐고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의하더라도 나는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기록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산업화 잘한 것은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승만 보안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9년 안에는 좌파들 다 정리하고 남로당 정리한 거 그건 잘한 거고 그리고 이 잘못한 건 잘못한 지적해서 우리가 반성해 나가야지 다 감추고 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